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 옵션 만기 휴일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폭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그래서 좋지가 않았습니다. 10.09포인트 밀렸죠. 0.49% 하락한 2053.1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 같은 경우 18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 166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117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90포인트대까지 7월 하순경, 7월 말이었었죠. 209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크게 무난히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일 첫 주가 시작되면서 기관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일단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통신 섹터나 아니면 내수주들이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주도주군을 형성을 할 부분들은 내수주 쪽에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주 같은 경우도 순환매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지난주 말까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선물 의복 쪽 섹터 그리고 통신 섹터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환율과 함께 연결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은 금일 1020원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주들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고요.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내수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000원을 깰 겁니다. 1000원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수주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수주의 포인트를 맞추되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관련주, 즉 중국 쪽에 사업을 진출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시더라도 경기 민감주들은 대부분 다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SK하이닉스가 0.7%의 강세를 보였고요. SK텔레콤이 3% 정도, 삼성생명이 0.5%, 이 이외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결국은 내수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주든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주도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즉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금일 섬유유복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한선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수주 쪽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되 양봉시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음봉시에 따라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급반등은 없을 겁니다. 급반등은 없다라는 얘기는 계단식 상승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260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은 지금 순항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73포인트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561포인트
자, 이제 한 12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속 상승형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꾸 흔들거린다는 거죠. 개인들의 심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것 뿐인데, 철저하게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이제 대박 플러스에 출연해서 동성제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갑자기 차트상 무너지게 되면 이게 동성제약의 증모제, 연모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손실을 보느냐, 훼손을 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동성제약 오늘 보시면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가 무너진다고 성장성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필요 없다. 차트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차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성, 그리고 효용 가치성 이런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렸더니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트가 제가 언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차트는 숨어있는 호재와 악재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차트는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매수 대기자들의 모양, 그리고 매도 대기자들의 모양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트가 100%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은 뭐 하나에 100% 맹신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짧은 단기적 시황을 갖고 물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저는 4월 달부터 계속 장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도 여러분들을 이제 장은 제대로 상승할 것입니다라고, 그때부터 올 한 해는 주식 비중을 어떻게든 늘리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꼭 최근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장이 좀 빠지니까 장 빠졌다고 저를 마치 원망하는 듯한 말투를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기 시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장기적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장기적 산업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 억울하다, 네 말이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트 같은 진짜 어린애 장난 말고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략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573포인트까지 다시 순환 랠리적인 측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 573포인트가 결국은 편안하게 평탄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를 주도 섹터를 또 6월장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사물인터넷 관련주였고, 그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 인수 소식에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즉 내가 대기업 회장과 생각이 동일해야 되고, 내가 대기업 회장과 같은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의 어떤 이런 마인드를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부분에 저희가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문자 주시고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을 중요시해야 될 때입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을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중형주고요, 코스피 200입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지주사입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KCC 건설을 매수를 하셨네요. 12,075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12,075원이면 12,1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 자리대죠. 유상증자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을 기록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KCC건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유상증자 물량이 그렇게 나올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주주가 대부분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때 부실을 많이 좀 떨어낸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청산 가치가 47,000원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만원짜리 때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SMCNC인데요. 3,580원에 비중 20%라고 876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SMCNC,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문화 콘텐츠의 전반적인, 상승 가닥을 보고 조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SM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들이 굉장히 소속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여행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에 대한 여행 문화, 이런 걸 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긴 장기적인, 추세선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강한 상승이 있었고, 주봉에서 보면 여기서 또, 강한 상승이 있었죠. 그럼 요번에 여기서 또 부딪혔던 자리에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반등의 폭이 조금 미미하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요 선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990원, 요 선이죠. 요 선, 장기적 요 선을 깨지 않는 한은 자, 요 4,9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 SMCNC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적인 측면, 문화 콘텐츠의 성장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제 한류 열풍에 대한 여행 사업적인 측면, 모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행 사업이 잠깐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하고 이런 이제 병원균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주들 잠깐 멈칫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 멈칫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강하게 빠지거나 그렇다고 손절을 해야 될 만큼 위험한 자리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를 매수하셨네요. 34,7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KT가 과거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재차 이제 반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통신사 쪽의 대장은 일단 SK텔레콤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부분들이죠. 뭐 배당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뭐 LTE, 이 2.1GHz 쪽에, 지금,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 쪽, LTE 쪽의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를 제기를 한 부분들인데요. 큰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대안주적인 성격으로 뭐 통신 쪽 섹터가 그나마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쌍끌이 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뭐 10거래일 이상 7월 하순경, 중하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 달 누적으로만 보게 되면 거의 뭐 외국인 기관 400만 주씩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급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차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약 한 36,000원에 37,000원 정도 이 자리대 단기적인 좀 저항 자리대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손실권역이신데 일단 보유를 해 보셔도 괜찮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3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3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인데요. 3,065원에 비중 50%라고 8235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메리츠 종금증권, 증권주의 어떤,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 초반부터 계속 올라왔는데요. 이 메리츠 종금증권은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메르치 금융지주, 메르치 종금증권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 초반부터 굉장히 여러분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행보대가 나왔고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자, 이 메리츠 종금증권은 기존 증권주들하고의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전략은 맞는데 너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마다 1,700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 3,000원이 올랐습니다. 자, 들어가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긴 안목에서 본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추세선상 상승은 있지 않겠냐 보이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월봉입니다. 이 월봉인데, 이 월봉을, 이거를 2,890원이 지지가 되면 잘 올라타겠죠. 근데 전 고점대인 3,200원대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매도 대기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200원대 이상으로는 분명한 차익 관점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로라도 차익 실현해놓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차익해놓고 떨어지는 구간, 즉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동사의 자회사는요, 식품과 화학, 의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삼양사와 삼양제넥스가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전자라요. 삼성전자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29만 4천원에요. 50%요. 50%요? 예, 예. 삼성전자 얼마 전에도 좀 상담해드렸었는데 혹시 방송을 못 들으셨나요? 아, 봤는데요. 네. 이 지금 그때 130만원 좀 초반하면 좀 매도를 좀 할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 네.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네. 그때 전문가님이 방송 볼 때는 125만원이 깨지면은 120만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네. 이거를 지금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좀 반등의 기미가 자꾸 안 보여가지고요. 맨날 오전에 좀 올렸다 오후에 쭉 빼고 자꾸 이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까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는요, 단순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적이 좀 안 좋죠? 예, 예. 3분기 때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모든 사업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유난히 안 되는 게 스마트폰 사업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예. 휴대폰 사업이 영업이익이 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좋은 부분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악재가 좀 틀림이 없습니다. 3분기 때도 일단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전망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워낙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성 지배구조가 좀 하나가 걸려있죠. 예.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일단 뭐 12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는 오히려 이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한 번쯤은 접근을 해볼 그럴 타이밍이 1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에서는 참 이게 어중간한 자리대예요. 지금 부분들이. 일단 보니까는 그 125만 원대에서요. 네네. 그 외국인 모사들은 보니까 좀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 장에도 125만 대에서는 좀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좀 종가에 좀 올릴 줄 알았더니만 오늘은 딱 125만 원에 딱 끝내가지고 네.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좀 이게 이거를 저도 뉴스 보니까는 그 휴대폰 빼고는 나머지 사업은 다 좀 실적이 좀 그 점유율이 좀 올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TV라든가 디램 반도체 부분이나 패널 쪽을 다 시장 점유율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쪽은 휴대폰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제 이 호재로 좀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뭐 125만 원에서 124만 원대 이 자리 때는 지지 라인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120만 원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비중이 50%세요. 50%시면은 아마도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120만 원 언저리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거예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의 상승이 다시 나온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0만 원 부분까지 반등은 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좀 여유 있게 보셨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라면은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체하려고 네. 한 130만 원 초반까지나 본전 한 129만 원대 초반까지만 오면 매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꼭 128만 오전에만 좀 올라가다가 오후에 꼭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죠. 하려고 지금 기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매도를 그냥 지금 해버려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보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럼 제가 내일 오전장에도 아마 강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내일 좀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다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지배구조 같은 거는 뭐 아직은 그게 좀 지배구조가 일어난다고 그럴 때는 좀 많이 오르던데. 네. 그런 거는 아직 지금은 좀 이른 건가요, 지금?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쯤은 쭉 이슈화가 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이게 아마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다시 수면 위로 딱 올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좀 가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삼성전자, 만약에 그 지배구조에 의한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택하지는 않고 다른 종목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삼성 SDS가 상장을 하면 이번 좀 흑자를 좀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 지분을 좀 갖고 있으면은 그게 좀 나중에 그것도 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요? 삼성 SDS가요? 아니면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성제약이요. 동성제약요? 매수가는요? 5,860원에 10%요. 작년에 2013년도에 매수를 해서 좀 이익을 남기고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했는데 그때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네. 최근에 제가 동성제약을 몇 번이나 들고 나와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건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예, 동성제약은 못 봤어요. 아, 방송 열심히 보고 있는데, 동성제약은. 네. 동성제약은 이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만 들었어요. 예, 자주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대박 플러스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렸고, 여기, 정식 큐 여보세요는 대안주로 한 3번 들고 나왔습니다, 동성제약을.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동성제약이 왜 올라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차트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증모제, 연모제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이고, 이 미용 산업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의 홈쇼핑, 오늘 이제, 얘기가 하나 나왔죠. 중국에서의 홈쇼핑이, 첫 번째 방송에서 대박을 쳤다는 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쫙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캐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익절가를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그 익절가를 제가 한 4,550원대에서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자,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 내일 또 강하게 상승이 오게 되면, 자, 여기서 한 번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자리대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5,900원대인데요. 여기서 이 자리대에서 한 번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매수가에서 약간 위쪽이겠죠. 그죠? 5,860원에서 약간 위쪽. 그죠? 예. 그러니까 5,900원대 이상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매수 구간대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일단 빠져나오세요. 5,900원대 이상에서. 그리고 다시 재매수 관점을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 재매수 시점은 대강 한 이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4,900원대. 여기서 한 번은 흔들거리고 가더라도 한 번은 흔들거리고 갈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점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으로 그리고 충분히 저- 나오실 수 있어요. 한 1년 잘 기다리셨고, 지금 1년 기다리신 동안 좀 마음고생은 있으셨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동성제약의 어떤 지금 성장성. 성장성을 보고 기다렸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문가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TK 케미칼이요. 예, 2,330원에 예. 한 20%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죠? 섬유주들이 보면 잘못 발표해가지고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고 가시면 예. 돼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물타기 해서 가격을 나타났는데 예. 얼마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게 지금 전화하셔도 종목 됩니다. 상담을 길게는 예. 못 해드려요. 한 종목만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를 매수하셨어요. 16만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지난주 목요일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9%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5%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얘네들 이거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금일 리포트는 뭐 중국의 로열티가 감소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에 나왔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에서 뭐 매출 8천억에서 9천억대, 영업이익률 30%대는 유지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2분기 때 실적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는 3분기 때도 괜찮을 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다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쓰는 리포트가 있는 반면에 나쁘게 나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점권역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은 약 한 16만원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좀 더 보유 관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카프로인데요. 5,140원에 비중 40%라고 233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카프로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화학주인데, 울산 원산공단에 있는 대표적 화학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화학 섹터들이 실적적인 측면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화학주 계속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3, 4분기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카프로보다, 지금 정제마진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화학주가 훨씬 낫습니다. 대한유화인데요. 대한유화가 지금 훨씬, 모양상으로도 괜찮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이 카프로는, 자, 요걸 확대를 좀 해볼게요. 쭉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둔각을 만들고 있는 자리대, 즉 결과적으로는 횡보 자리대가 나오는 건데, 이 횡보 자리대의 뚜렷한 특징이 바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4,150원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고 5,120원대가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5,120원대 이상까지는 좀 무난히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승을 본다면 이 종목도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마 상승의 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데 제가 좀 주안점을 좀 뒀으면 좋겠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적당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OCI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4만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매수가가 24만원입니다.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좀 밀려 있는데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태양광 쪽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쪽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되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쉽게 돌아서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난 3분기, 4분기 때는 적자였었지만 1분기 때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작년보다는 올해 흑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태양광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시선을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고 크게 밀리게 되면 아마도 큰 바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많이 빠지게 된다면 13만원 언저리까지 좀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14만원, 14만 5천원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리대가 과거에 저점 라인대였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의 갭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메꿔지는 자리대가 약 한 13만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때가 됐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약 한 17만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유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인데요. 74,200원에 비중 10%라고 541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효성이 특수 섬유 소재라고 좀 소재 산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입차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 자,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좋으면 어떤 또 자회사가 좀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섬유 업황의 호황으로 본다면 효성도 분명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승의 폭이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효성이 안전해 보이시긴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시청자분은 어차피 위험자산 쪽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노리스크 노먼입니다.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효성이라는 이런 종목군보다는 다른 종목군을 좀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효성하고 지금 오늘 강하게 올랐던 한세실업을 한번 봐보세요. 결과적으로 효성보다는 더 훨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맞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이리스크도 아니었습니다. 효성에 비하면. 그 다음 영업무역도 한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죠? 결국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하이리스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큰 리턴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섬유 쪽으로 보면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효성보다는 다른 섬유 쪽을 보시거나 안 그러면 효성 그 회사 중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YG엔터에. YG엔터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번에, 드렸더니만, 저번 주에 드렸더니만, 41,000원 되면 다시 전화하라 그러셨잖아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네. 41,000원 되면 전화하라 그러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근데 앞으로 또 얼마나 갈는지, 또. 지금 41,000원이면 아직 10%가 더 빠져야 됩니다. 예? 41,000원대 옛날에 41,000원 밑에서 제가 상담해 드렸었나요? 예, 예.
근데 이제 41,000원 정도 오면은 전화를 다시 달라라고 말씀을. 하락했는데 그 45,0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상한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5만 원, 6만 한 5천 원 65,000원이요? 그런데 무상증자 받고 그랬더니만은 5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다 포함해서 5만 원. 예.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 비중 30%. 네. 그러면 일단 35,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45,000원대까지 올라오셨어요. 그죠?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손실률은 10%로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게 저기 뭐 어떤 명품 업체가 뭐 투자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예. 최근에 크게 올랐으니까 네. 이격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눌림 조정이 나오게 된 43,000원대 요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요 정도까지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이 41,000원대에서 4만원 정도까지 다시 눌릴 거예요. 예. 다시 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제 30%라고 50%라고 하셨나요? 30%. 아, 30%. 그러면은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도 예.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일단 43,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아마 41,000원대까지 아마 밀릴 거예요. 예. 네.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43,000원이 오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43,000원. 네, 43,000원이 이탈되면 그래서 네. 단가를 좀 낮추세요. 41,000원, 41,500원 이하로 41,500원부터 4만원까지 단가를 낮췄다가. 그러니까 43,000원짜리 깨지면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 네. 41,000원, 41,000원대에서부터 4만원까지는 다시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하세요. 예.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예, 지금 더 가지는 안 할 건지.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숨고리가 나오고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네. 일단은 반 이상 줄이세요. 예. 네, 반 이상 줄이시고, 매수가까지, 가겠습니까? 가망이 없지는 않죠. 가망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 기다리고 있지는 마세요. 딱 5만원, 딱 요 가격을 계속 기다리지는 마세요. 뭐 49,8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55,5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보면 오버슈팅이다, 언더슈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실 자리대가 오게 되면 49,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빙그레요. 빙그레요? 네. 그래, 빙그레. 네. 예. 가격은요? 81,500원에 20%요. 81,500원에 20%요? 예. 어머니, 근데 이거 뭐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름엔 좋잖아요. 여름에요? 아유. 예상되는 답변이 나오셨네요. 그죠? 네. 근데 실적은 크게 지금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럼 얼마 정도 갈까요? 지금 파셔야 돼요. 지금요? 예. 아. 지금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안 돌아왔고,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이 지금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지금 어머니 입장이라면 저는 이거 팝니다. 저는 이 종목은 더 안 갈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다른 좋은 종목은 놔두고 굳이, 글쎄요. 이제 비수기, 이제 뭐 주가라는 것은 6개월 뒤를 선반영하게 되는데, 6개월 뒤를 선반영하면 지금 겨울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제 비수기로 봐야 되는데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전 종목 하나 살짝 가르쳐 주세요. 좋은 종목요? 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방송에서 꼭 참고를 좀 많이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을 다른 게 궁금해 아니고 전하셨나요? 한국 프렌즈인데요. 한국 프렌즈요? 예, 이거 23,500원에 네. 비중 50%인데요. 50%요. 예, 근데 이게 실적이 뭐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폭락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폭락하는 건지 그건 또 알고 싶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이거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거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나요? 그렇죠. 저도 단기적으로 접근했는데, 8월 4일날 샀어요, 내가. 8월 4일날? 예, 예. 8월 4일날 매수하셨는데, 바로 밀려내렸네요? 폭락하더라고.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폭락하니까. 실적 좋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뭐 누가 그랬대 뭐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아, 그래요? 했는데. 그 카더라의 개인 투자자분들 다 망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카더라에. 그 카더라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있죠? 예, 실적 좋대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 167억 영업이익 기록했었죠? 예. 그죠? 작년 1분기 때 60억 영업이익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얼마 했는지 아세요? 혹시 얼마 했는지 아세요? 모르겠네. 그거 확인도 안 하시면서 2분기 실적 좋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세요? 그렇다고 하길래 그냥. 아, 꼴랑 7억 나왔어요. 예? 꼴랑 7억 나왔다고요. 2분기가? 1분기가. 아. 예. 2분기는요? 2분기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모르죠. 뭐 8월 14일날 했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14일날 했다고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14일날 나왔나 안 나왔나 보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트 공시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 기업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자산가치에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부분들은 BPS를 놓고 볼 수가 있고 PBR을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BPS가 지금 34,000원대예요. 지금 이게 다 청산하고 나면은 주당 34,000원이 남는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거를 현재 주가로 나누게 되면 PBR이 되는데요. 지금 34,000원이니까 2만원 정도 하게 되면 한 0.6배가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분들이 상승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기업이 61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 즉 19,5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실 때 4일날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날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요날 매수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1선을 지지를 하고 가고 있죠? 그럼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21선을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기 매매입니다. 만약에 좀 여유있게 보셨다라면 가격 조정을 좀 받고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이나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000 이후가 2만원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19,500원 이탈되게 되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가 다시 좀 밑에서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매수는 반대하는 게 50%를 갖고 계세요. 거기서 추가 매수하면 거의 뭐 올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500원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셨다가 19,000원 이하권역에서 그때 다시 또 절반 정도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좀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을 일단 1차적으로 2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2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이게 밀려 내려온 게 요게 보니까 한국 프렌즈 주식을 뭐 18만 주를 처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12월 31일까지 이 물량이 다소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자리대에서는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실 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하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23,000원 언저리까지는 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이게 종목이요. 네. 거리나에 적어서는 그런지 이게 팔려고 내놓으니까 네. 가격이 격조시 떨어져가지고 체결도 안 되고 그렇죠. 가격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빠질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까지 생각을 하셨어야죠. 글쎄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덥석 잡으시니까 네. 매도할 때도 덥석 매도를 하셨는데 훅 훑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이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도할 때 애를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리 좀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000원이다 그러면 네. 한 22,300원부터 쭉 위로 걸어서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요? 네, 아시겠죠? 예, 근데-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 한 가지 여쭤보이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전화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요. 네. 제가 방송 끝나고 서울경에서 전화 한 통화 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이 6번째 곡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PBR이 0.6배 미만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6,700억대죠.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제가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메일유업 옛날에 상담 한 번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만. 예전에 메일유업 저랑 상담하신 적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레드로버하고요. 예. 7,450원에 50%입니다. 예. 죄송한데, 지금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요 끝나고 바로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삼양홀딩스였네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